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종현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요. 단어 몰라도 풀 수 있겠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종현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요. 여러분, 그 영어 문제라는 걸 풀 때 우리가 흔히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영어 문제는 언어에 관련된 과목이라 좀 답이 애매하다. 뭐 선생님이 읽어준다고 막 읽어주고 이해시켜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헷갈리는 건 계속 헷갈리고, 그냥 선생님이 답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는 거지 솔직히 내가 찍은 답이 왜 틀린지는 납득하기 어렵고, 뭐 이럴 때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영어 문제는요, 답이 하나예요. 이 뻔한 얘기를 왜 하냐? 보통 우리가 수업이라는 걸 들을 때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요, 해석상 얘가 좀 더 답이 되게 좋다. 물론 너희들도 이거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더 답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잘못된 얘기예요. 그럼 이게 왜 잘못된 얘기냐?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제하시는 분이 문제를 낼 때, 아,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라고 낼까요? 아니면 이거는 무조건 답이고 이거는 헷갈리는 답인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절대 정답이 안 돼 라고 낼까요? 누가 봐도 후자죠. 그럼 우리가 이 두 선지를 헷갈려 하고 있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헷갈려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즉 우리는 얘가 왜 절대 정답이 안 되는지를 공부하고 얘가 무조건 정답이 되는 이유를 공부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최선의 답은 없습니다. 그냥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지. 다른 건 절대 정답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저랑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아시게 될 거고, 이 이종현 모의고사는 있죠. 제가 최근 3개년 동안에 편입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정답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한 모의고사거든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지문은 다를 겁니다. 근데 답이 나오는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나면요, 기출문제를 풀 때 어떤 느낌이 드는 수준까지를 제가 약속할 수 있냐면, 이거 뭔가 처음 읽어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 답은 이렇게 찍어야 될 것 같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답의 패턴을 따라했거든요. 그래서 이종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응시하시게 되면 이 기출문제를 만났을 때 정확하게 이건 이걸로 가야겠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요, 많은 지문을 풀어보고 뭐 기출문제로 나왔던 걸 해보면서 이거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라고 느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출제자는 이런 식으로 답을 내는 걸 좋아하시네. 그럼 나는 이 학교 시험장 들어가면 요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답을 내면 되겠네 라는 걸 분석하는 게 기출을 분석하는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바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너는 대체 어떻게 수업하길래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 문제를 잠시 좀 준비해 봤어요. 이건 실제로 나왔던 기출문제고요. 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이런 거 다 읽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글은 논리거든요. 글은 논리다. 즉 글은 한 개의 논리로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독해를 잘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한 20줄짜리 되는 글을 읽고 제가 한번 시켜보는 거죠. 야, 이거 한 줄 요약해봐 라고. 그러면 독해력이 훌륭한 친구들은요, 얼추 한 줄 요약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독해력이 잘 안 될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줄 요약 자체를 어려워해요. 뭐 이렇게 많은 얘기가 써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는 대체 무엇인가? 바로 글의 논리를 읽어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런 글의 논리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이거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제가 글을 읽어가는 논리, 뭐 여기서 수업을 다 할 수는 없고 한 몇 가지만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자,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할 때는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인과관계라는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인과관계란 별거 없어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예요. 이거를 앞으로 A 때문에 B가 된다라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 아주 쉽게 생각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에 간다.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되게 단순한 개념인데 잘 공부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인과관계로 가다가 중간에 그러나라는 벗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 그러나라는 게 나오면 반대말이 나온다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그 반대말이 대체 어떤 논리로 구성이 될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다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반대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어떤 애가 있을 수 있냐? 이 말을 반박할 때, 야, 공부 열심히 했거든? 근데 좋은 대학교 못 가던데? 이러면 반박이 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반대로 만드는 말의 첫 번째는요, 야, 공부 열심히 해도 좋은 대학교 못 갈 때도 있던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공부 열심히 안 해도 가던데? 야,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좋은 대학 가던데? 바로 재능이 좋으면, 이거 말고 재능이 좋으면 좋은 대학교 가던데? 라고 해도 되죠. 열심히 하는 거 필요 없어. 그거 없어도 가더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공부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야,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 좋아. 근데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해?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지금 어떤 논리냐면요, 여러분, 인과관계가 되는 게 열심히 공부랑 좋은 대학이잖아요. 이 인과관계를 반대말로 만드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요, 같은 원인인데 결과가 반대가 될 때예요. 분명히 똑같이 했는데 결과가 반대가 될 때, 그럼 이거를 좀 더 용어식으로 말하면 원인이 같은데 결과가 반대가 될 때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원인이 아닌데도, 즉 다른 원인으로도 그 결과를 낼 수 있다.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해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거 맞는데 근데 그거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반대말의 논리는 요 세 가지가 거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를 디테일하게 가면 더 많이 있지만 사실은 말을 읽어내는 반대의 논리는 요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얘를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볼 건데, 한 가지 더는 뭐를 해볼 거냐면 이렇게 잠깐 적어둘게요. 바로 반대말의 기본은 부분 부정이다. 반대말의 기본은 부분 부정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건 또 뭔 말이냐? 자, 사과는 맛있다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있죠? 사과는 맛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과는 맛있다는 제 말을 반박하고 싶어요. 그런 제 말을 반박할 때 굳이 세상의 모든 사과가 다 맛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사과 하나가 되게 맛없으면 이렇게 말하면 되죠. 야, 사과가 맛있다고? 이거 먹어봐. 이거 맛없잖아? 바로 사과는 맛있다의 반대말은요, 사과라는 게 다 맛없다라는 걸 할 필요 없이요, 바로 어떤 사과는 맛이 없다라고만 말해주면 됩니다. 어떤 사과는 맛이 없다. 뭐 이거를 좀 더 읽기 좋게 말하면 맛이 없는 사과도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반대말의 기본은 다 부분 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쪽으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얘네 둘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에 간다. 이 말의 반대말은요,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대학교 절대 못 간다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 갈 수도 있겠지만 좋은 대학교 못 가는 경우도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분 부정.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 간다. 그러나가 됐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재능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해도 부분부정. 즉 한쪽을 아예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말이 나온다고 해서 한쪽이 아예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 이제 그 얘기도 잠시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애가 보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막 얘는 이거다. 그래서 막 이해하고 이거 어렵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ven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여기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even. 자, 요 even이라고 하는 친구는 심지어 뭐뭐에서 도 요런 의미가 되는 친구예요. 이걸 가지고 말을 또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제가 두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요거 잠깐 봐보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문장이 이렇게 등장할 때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될 때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나올 때도 있냐면 이렇게 even이라고 나오고 뭐 when이라고도 나오고 if라고도 나오고 많은 것들과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장으로 나올 때 자, 얘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심지어 뭐뭐한 명사도 동사한다. 이런 의미가 될 거고 얘는요. 심지어 뭐뭐 할 때에도 그럴 때에도 뭐뭐 한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된다라고 볼 겁니다. 물론 even if는 뭐 한국말 해석으로는 좀 다르게 읽는 거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중요치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요 심지어에 대한 얘기를 잠시만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흥미를 위해 자, 잠시 좀 얘기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셋이 술을 먹어요. 제가 이제 친구들과 이제 술을 먹을 때 제가 약간 주량이 보통인 사람이에요. 술 고래인 친구가 있고 그리고 술 안 마시는 애가 있어요. 이제 술 고래인 이 친구가 저한테 말을 하죠. 야, 한 잔해. 어차피 얘는 술 안 마시니까. 근데 제가 오늘따라 너무 먹기 싫어요. 진짜 오늘 술 진짜 먹기 싫다. 그래서 이제 거부하는 거죠. 야, 너 혼자 마셔. 나 오늘 안 마실래. 왜? 마셔. 아니야, 나 안 마셔. 진짜 몸 안 좋아. 근데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갑자기 얘가 미쳐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야, 술 따라봐. 나 오늘 술 한잔 한다. 빨리 줘봐. 한 잔 먹을래. 갑자기 얘가 막 술을 받아 먹어요. 얘가 갑자기 얼굴에 웃음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야, 심지어 얘도 먹는다는데? 자, 지금 제가 뭐라고 말했죠? 심지어 얘도 먹는데 얘도 뭐 마신다겠죠? 얘도 마신다는데?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우리가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죠? 여기에는 많은 말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야, 심지어 술을 원래 거의 마시지 않던 얘도 술을 마신다 맞나요?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이 야, 술을 원래 절대 안 먹을 것 같은 얘도 지금 술을 마신다고 한다. 이 말 맞죠? 그리고 저한테 압박을 하겠죠. 야, 심지어 얘도 먹는다는데 네가 안 먹어? 그럼 저도 못 이기는 척 한두 잔 먹어야겠죠. 셋이 또 먹어야 되니까. 바로 얘가 심지어예요. 안 그럴 것 같은 얘도 이거 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심지어 이런 애도 이거 한다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랑 얘는 반대 의미가 되는 친구가 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스킬이 아니고요. 논리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이들은 반대될 만한 애가 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논리예요. 심지어 이럴 때도 이렇단 얘기도요. 결국 이들이 반대말이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여기까지가 됐으면 이제 완성시켜 볼게요. 자, 제가 반대말의 기본은 부분부정이라 그랬죠? 거기까지 완성시키면 됩니다.
이런 글, 이런 글, 요게 문장에 들어가 있는 글에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는 글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을 물을 때가 있어요. 또는 추론할 수 없는 것, 추론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글에서는요, 어떤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냐? 항상 뭐뭐 하다라고 써 있는 거는 불일치예요.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럴 때도 그게 아니고 저럴 때도 있다가 되기 때문에 항상 뭐뭐 하다가 되는 건 불일치가 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논리로 가게 되니까 요거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여러분 이런 원리를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편입 공부하는 많은 친구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요, 문제를 풀 때 뭔가 항상 나오면 조심해야 돼, 뭔가 막 모든 같은 말 써 있으면 조심해야 돼. 걔를 왜 조심하는지는 몰라요. 걔는 왜 답이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선생님이 이런 말 나오면 조심하랬어, 이렇게 공부하게 되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진짜 독해식으로 가보겠습니다. AI는 인간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 그러다가 반대말이 나와요. AI는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가 써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써 있으면 AI는 인간에게 위협을 주기도 하지만 AI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죠. 여기도 부분 부정이 들어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위협을 주는 부분 분명 있지만 도움을 주기도 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일치 불일치,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AI는 인간을 항상 위협했다. 이건 불일치라는 거 아시겠죠? 주제가 얘니까. 네, 두 번째 가볼게요. AI는 인간을 항상 도와준다, 도와줬다. 자, 이 글의 주제는 AI가 인간을 도와준다예요. 다만 AI가 인간을 항상 도와준다는 불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불일치하는 선지로서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편입에 기출됐던 패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런 애가 보이네요. even when 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현대화라는 뜻이고, 여기 이시 가리키는 것도 같은 말을 받아줄 테니 현대화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알면 여기 몰라도 됩니다. 왜죠? 현대화가 성공적이다의 반대가 얘잖아요. 그러면 현대화는 성공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겠네요. 다만 현대화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아니죠. 성공할 때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써 있는 글에서 어떤 게 불일치로 나오냐면, 현대화는 항상 성공적이었다, 불일치. 현대화는 항상 실패였다, 불일치예요. 실제로 그래서 선지로 가게 되면 2번 선지로 잠깐 가볼게요. 물론 단어 공부를 조금은 해야죠. 요거를 항상이란 말을 알아볼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One way road to가요,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는 뜻이에요. 한 길로만 간다, 이쪽으로. 그래서 얘가 항상 같은 뜻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현대화는 이쪽 방향으로만 갔다는 뜻이에요. 항상 실패란 뜻이거든요. 현대화는 항상 실패로 갔다. 이거는 뭐가 되죠? 일치하지 않는 게 되겠네요. 이 문제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죠. 근데 여기는 현대화는 항상 실패였다. 이건 불일치예요. 정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이게 문제를 푸는 원리예요. 이게 기출의 패턴이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이종현 모의고사는 이런 모든 패턴이 담겨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2분 나오면 벗 이런 거랑. 네? 네. 2분이랑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죠. 형태가. 저는 의심이 많아서 한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네.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네. 요거 2분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의심할 수 있죠.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를 의심해 보라고. 언제 봤다고 날 믿냐고. 대신에
내가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내 논리를 깨줬으면 좋겠다고 항상 기다리고 있다고. 자, 어쨌든 두 번째 요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의심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여기 even a country 블라블라라고 돼 있는 요 문장에 여기는 동사부터가 이번엔 빈칸 문제네요. 근데 많이 본 패턴이죠. even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어가 되고 여기부터 동사 자리에 빈칸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 상태에서 얘가 꾸며주는 애가 돼요. 여기 사운드가 건강한이라는 뜻이어서 건강한 운영 체제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국가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건강한 체제를 뭐 좀 가지고 있는 국가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우리 아까 정리했던 even 형용사 명사처럼 이렇게 나오고 동사가 나올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심지어 뭐뭐한 명사도라 그랬죠. 여기 들어가는 얘기는 이 말에 반대가 들어간다 그랬고,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가 동사 자리고 여기가 빈칸이에요. 여기가 빈칸이니까. 자, 그러면 건강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가 됐을 때 건강한의 반대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다가 되겠네요.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운영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도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 국가에도 문제가 생길 때도 있다가 되겠네요.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아, 심지로 간다. 문제가 있을 때가 뭐가 있는지를 볼게요. Run into trouble. into가 되면 이렇게 되다예요. 왜냐하면 into가 안으로 가서 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trouble은 문제예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면 어떤 뜻이 되죠? 건강한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도 문제가 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문제라고 보시면 Jesus Christ. 예. 이게 여러분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기출 패턴이고 이런 게 이제 기본 논리라고 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다면요, 문제라는 건 정확히 답을 찍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껏 문제를 뭔가 애매하게 풀었던 이유는 사실 애매하게 공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논리는 명확하고요, 답은 한 가지고 우린 그 답을 어떻게 내는지를 공부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그런 기출들의 모든 패턴을 지금처럼 완벽하게 분석해서 지문만 바꾸고 똑같은 답의 패턴으로 나오게 만든 게 이종현 모의고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만 쭉 따라가도 야, 답을 이렇게 찍는 거구나라는 거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보여드리는 걸 할게요. 두 문제 정도 맛보기로 보여드렸고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 입은 요 패턴이 한 학교에서 나오나요? 계속? 실제로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거 있죠? AI 얘랑 첫 번째 문제는 다른 학교예요. 하나는 숙명여자대학교에 나왔던 거고 다른 하나는 한양대학교에 나왔던 거고, 요거는 뭐 셀 수도 없이 나와서 사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의심이 많아서 네. 지금 선생님이 이 방법을 제가 시험장에서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뭐죠? 지금 왜 한 얘기가 뭐냐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빈칸이면 이 말에 반대말 내면 된다는 건데 여기 빈칸이면 이 말에 반대말 내면 되고,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을까요? 사실 이런 논리관계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 있죠? 제가 이거 전문을 보여드리면 또 좋은데 AI가 인간에게 위협을 하고 AI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여기 중간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중간에 다 이런 식이에요. 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위협을 주기도 하고 그 부분 부정의 논리가 잔뜩 써 있습니다. 결국 글은요, 하나의 논리로 가기 때문에 하나의 논리 체계를 잡을 수 있으면요, 나머지는 그 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부연 설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걔를 부연 설명 취급할 수 있으려면요, 이 글을 잡아내는 하나의 논리가 뭔지만 캐치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그냥 수업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혹시 말 바뀌는지를 보세요. 말이 바뀌면 따지러 오세요. 뭐가 됐든 좋으니. 저는 이 말을 한 번도 바꾼 적 없고 앞으로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이게 잘못하면 스킬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게 스킬이 안 되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홍보 영상이다 보니 좀 더
명확하고 딱 적용되는 걸로 가져와서 이게 한눈에 보이기엔 스킬로 보일 수 있거든요. 제가 글읽기의 원리를 잠깐 지문은 아니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글은 하나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글은 전체 글이 그 몇 줄이 됐든 하나의 논리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글을 쓰는데 나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어. 자, 그 다음에 제가 문장을 하나 적어볼게요. 나 1년 전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어. 이렇게 문장을 써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글은 어떤 구성을 띠게 될까요? 바로 글읽기란 뭐냐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잡은 걸 중간을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녀를 좋아하게 됐다면 저는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 대체 내가 그녀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녀를 좋아하게 됐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음 문장에서 있는 이 말을 보면서 1년 전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네? 그러면 그 다음엔요, 1년 전 만나서 그녀와 무슨 일이 있었겠네? 그녀와 무슨 일이 있어서 나는 그녀를 좋아하게 되겠네? 라는 글이 될 거예요. 글은 요 중간을 채워가는 논리로 진행이 되는 게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너무 이건 쉬운 얘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으니 약간 독해 버전으로 해볼게요. 자, 환경 위기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위협한다. 이런 아주 어려운 말로 한번 써볼게요. 내 생각, 대체 환경 위기가 뭐를 하길래 인본주의적 가치가 위협받지? 방금 전과 똑같죠? 근데 이제 또 텍스트를 볼게요. 두 번째 문장 이렇게 써 있는 거죠. 환경 위기는 독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내 생각은 그러면 결국 이 말은 환경 위기가 독재 정치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독재 정치 때문에 인본주의적 가치가 위협받는다는 얘기겠네. 지금 이게 바로 글을 읽는 논리 훈련이에요. 이게 여러분 스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글은 당연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텍스트를 쳐다보고 있다고 글이 아니라 글 안의 논리가 완성되는 게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을 하나의 논리로 잡아낼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독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빈 공간을 채우는 거, 그것을 우리는 독해력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집약시켜서 보여주면 저게 돼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밌죠? 독해가 원래 재밌는 거예요. 신기해요. 한국어 같아요. 이게 독해가 원래 이게 영어를 한다고 막 한국말 바꾸기 놀이만 하고 있으니 이게 안 보이는 거고, 애들이 보통 공부를 할 때 그냥 제가 뭐 그게 나쁘다고 하진 않을게요. 근데 막 이렇게 나는 뭐뭐다 이렇게 읽고 나서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이걸 할 줄 알면 독해를 할 줄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더 슬픈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국어는 만점 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어가 만점이 아니었으면서 이런 걸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좀 슬픈 일이에요. 사실 글은 별거 없습니다. 이런 논리 관계를 배우는 게 바로 요 문제풀이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 나오면 이걸 찾아 이게 아니라 이분이 나온다는 건 이 글의 느낌이 이런 거다. 이렇게 반박이 되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것부터 배우셔야죠. 이런 것부터 배우고 나서 그게 집약되고 나면 이거 그냥 이렇게 풀어도 정답이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원리는 이런데 그거를 이제 많이 아니까 줄이고 줄여서 야 그냥 이렇게 해, 이제 이러면 스킬이 되는 거죠. 스킬처럼 보이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시는 분이 이게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걸 알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것 같아서 하는지 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풀 때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글을 읽고 문제를 푼다는 것은 판단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읽고 이해하는 게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시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네? 나 한번 이렇게 판단하고 글을 가져가 볼까? 이렇게 구성이 되겠네? 예측을 해보고 그게 맞네? 그럼 나는 답을 이렇게 찍어볼까? 라는 그 판단과 확인의 과정이 문제풀이지, 내가 이걸 뭘 읽을지 모르지만 일단 해볼까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험장이라는 공간에서의 문제풀이는요, 안 풀겠다는 판단까지가 실력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내 상황에서 못함, 다음 문제로 가자, 여기까지가 실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 판단하고 확인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특히나 모의고사를 연습한다면 더더욱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확인하고 답을 간결하게 찍고, 복잡해질 것 같으면 안 풀고, 왜냐하면 그건 뭔가를 못 본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본주의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풀 수가 있겠군요. 그니까. 특히 저와 같은 맞아. 단어 몰라도 풀 수 있겠다. 우리가 시험지를 불법적으로 유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시험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험생으로서의 자세는 내가 모르는 지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모르는 지식이 나왔을 때도 풀 수 있냐? 다 풀 수 있습니다. 하나의 논리로만 볼 수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본주의적 가치라는 게 뭔 말인지를 몰라도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해요. 어차피 걔가 결과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사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네, 여기까지 여러분 이종현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게 어떤 형식의 문제들이고 배우시게 될 게 어떻게 될 건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고 이 글을 읽는다는 게 별거 없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영어인데요. 국어보다 조금 더 논리가 쉽지 않을까요? 국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니까 더 어려운 논리를 내겠지만 사실은 외국어인 영어 시험은 논리가 좀 더 단순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사실은 글 읽기라는 건 복잡한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간결한 것이고 글을 읽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구나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종현 모의고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의심이 조금 풀어지잖아요. 저는 내려가서 바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